보수동 네, 보수와 전혀, 아무 네.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오빠 뭘 모르네 이렇게 하지. 죄송합니다. 아, 네. 못하겠습니다. 깻잎 떡볶이집. 거긴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거긴 저도 좋아해요. 서면에? 네, 제가 떡볶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시장? 칼국수랑 같은 블럭에 있는 아. 칼국수로 네, 기장 칼국수 있고 기존 손칼국수 거기 맛있어. 맛있어요. 기장 손칼국수는 최고지. 떡볶이는 잘 갔어요? 돈안 나셔도 될 것 같아요. 부산에 살고 있는 인디록 밴드 보수동 쿨러라고 합니다. 와, 예. 이거 아무래도 보수동이니까 약간 보수단체에서 애국 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으시기도 하고 뭐 짝퉁 밴드로 뭐 진보동 히터 뭐 그런 밴드도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선철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전혀 아무 보수동 네, 보수와 전혀, 네, 아무 네. 상관이 없는 종종 보수동 쿨러 수리합니다. 약간 그런 거 냉각기 수리점에서 이렇게 서치되기도 하고 뭔가 보수 관련 이슈도 재밌고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이제 보수동이 부산에 있는 동 이름이니까 그렇게 지역색을 나타내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이제 서치를 하면은 저희밖에 안 나와서 그것도 너무 좋고 거의 다른 겹치는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다 광안동에 광안리에 살고 있습니다. 기반자들이라고 막 그런 소리 하고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거고. 살아본 적도 없고 이제 사실 보수동이 별로 갈 일도 없기도 하고 근데 광안리 살면서 좀 웃긴 게 이제 막 서울 분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부산은 집 앞에 바다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집 앞에 바다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부산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나고 자랐는데 이렇게 부산에 온 지 한 5년 정도 되었고요. 사실 대구랑 부산이 되게 비슷하고 가깝지만 좀 다른 구석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차이가 일단은 바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바다는 되게 찾기 쉬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사색도 이렇게 즐기면서 두 번째 고향 같은 느낌으로 네, 되게 만족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운전 빡시다. 뭐 국밥의 나라, 뭐 눈 내리면 부산 사람들 다친다, 막 그런 얘기하고 하는데 딱히 부심이라고 네. 따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부심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부심 쪽이라면 아마 먹거리 그리고 먹거리 쪽이라면 밀면이랑 국밥 쪽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부산 안에서도 부산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나 여기서 뭘 먹었다 얘기하면 왜 거기 가냐. 또 부산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국밥 해서. 뭘 모르네 이렇게 하지. 거기 가야지 말고 여기 가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도 이제 순대국밥을 시켰다. 그럼 이제 좀 왜? 한 소리 듣고 맞아요. 이제 수육 백반을 맞아요. 먹어야지. 소백 시켜야지. 네. 수백 시면 야 인마 먹어줘. 수백에 전구지 넣으면 이제 전구지. 니 이제 부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희는 좀 운이 좋은 게 그 국밥 쪽에서 약간 통일이 돼가지고 취향적으로 운이 좋대? 네. 크게 부심이 부산 없어? 부심도 없고 네. 수변 최고 돼지국밥이라고 밀락동에 있는 국밥집인데 거기가 맛있어요. 순대도 되게 맛있고 수육도 맛있고 부산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웨이팅을 잘 안 하더라고요. 거기는 막 아저씨들도 막 웨이팅 하시고 거기 막 연예인들 사인 되게 막 많아요. 저희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 사인이 덕지덕지 있는 롯데 곳이어서. 야구 선수들 거의 뭐 맞아요. 단골. 맛있습니다. 괜히 무너지는 너와 뒤돌아 일단은 전 보컬이 탈퇴를 하고 나서 다들 너무 힘들었죠. 뭐 주변에서 말들도 많았죠. 박수 칠 때 떠나는 것도 괜찮다. 팀명을 바꿔가지고 새로 활동을 하면 어떻냐. 저희끼리도 그런 주변의 조언도 듣고 고민도 되게 많이 해보고 하다가 아직 좀 더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아직 EP밖에 안 낸 밴드인데 스라리가 이제 힘든 과정을 얘기했다면 뭔가 반대로 다시 밴드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보컬을 영입하자라는 이제 결정을 내리고 나서부터는 생각보다 되게 순조로웠다면 순조로웠던 것 같아요. 회의를 하고 이제 뭐 공고를 올리고 차근차근 한 분 한 분 배우면서 그래서 그런 과정 끝에 뭔가 민지라는 좋은 결과물을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운 어떤 환경에 비해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지 않았나. 사실 저는 거의 내려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할 수 없겠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웅규 형이 더 이렇게 활발히 다시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시간 보내고 같이 하기로 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신뢰도라던가 서로에 대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컬들을 구하던 차에 이제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보스턴 쿨러 검색해보다가 어떤 분이 저희 노래를 커버하신 걸 보고 듣다가 아 이분이구나 하고 제 DM을 드려가지고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있는 김민지입니다. 최고예요. 부계정처럼 뒀던 계정이라 그냥 커버할 때나 그냥 올리고 했던 계정이라 잘 확인을 안 해서 사실 DM을 좀 늦게 확인했어요. 모집 공고가 올라오고 한참 좀 뒤였어서 당연히 구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구하고 계속 보고 있구나. 그때 되게 신기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되게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알아보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디션 저도 참가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커버 하신 거 들으면 저도 아 이분이 왠지 함께 하게 될 것 같군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가요? 되게 집에 있는 거 진짜 좋아해서 집에서 책 가끔 보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커피 마시고 죄송해요. 멘트 장의사. 죄송합니다. 아 왜? 못하겠습니다. 우는 거 알죠 지금? 아니야. 죽겠다. 못 볼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빨개. 다대기 색깔. 처음에 저 들어오고 나서 몇 번 공연을 하면서 이제 구도를 몇 번 바꿔봤었어요, 대형을. 보컬이라고 해서 프론트에 있는 거를 너무 편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서 제가 밴드를 한다면 반원 형태의 그런 구도로 하고 싶다. 그리고 드럼 베이스가 좀 중간에 있고 저는 끝에 가에 서 있는 걸 제가 원하는 거였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의 사람이어서 보스턴 쿨러 멤버들도 다 내 성격이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보스턴 쿨러의 정규 1집 모래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좌절감이라던가 우울감들 속에서 보이는 행복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모래라는 게 바위가 부서져서 돌이 되고 그게 또 부서져서 모래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작고 퍼져 있는 감정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모래밭이 되는 것처럼 저희들의 다양한 감정들을 담고 있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컬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이슈잖아요. 밴드에게는 정말 생사가 달린 이슈인데 그래서 싱글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 같은 거를 하고 싶어서 정규를 더 준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타이틀곡 모래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시 다잡는 노래고요. 바닷가를 겨울에 산책하다가 얼어붙은 모래를 밟으면서 부스러지는 게 우리와 같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뭐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아니고 거기에서 너무 슬프다는 것도 아니고 가사처럼 흐르는 눈물의 이유를 애써 물을 필요가 없는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앨범 사운드적으로 그리고 추구하는 음악 자체가 좀 자연스러움이었는데 이렇게 저희랑 일단은 작업을 같이 하시기로 한 사진 작가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자연이라고 하면 같은 자연이라고 해도 제주도의 자연을 훨씬 더 마음에 들어 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끼리 답사를 가보니까 제주가 주는 특유의 어떤 자연 경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제주를 로케로 하게 되었습니다. 애플워치랑 에어팟이랑 선크림이랑 다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짐을 다 싣고 에코백에 그걸 다 넣어놨는데 에코백 이걸 거쳐서 차 위에 올려두고 짐을 다 싣고 딱 닫은 다음에 갑시다! 하고 이제 차 위에 있었던 거죠? 차 위에 있었던 곡물 바친 것처럼 뮤직비디오가 잘 나와서 제주도에 바치고 왔습니다. 또 이런 거 있으면 되게 또 신경 쓰이고 무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려고 요즘 노력 중입니다. 알람 오고 하면 신경 쓰이고 그래서 그때 멤버들이 애플워치랑 샀길래 오늘 내 건가? 하고 했는데 이제 다른 분 선물로 준다고 사가지고 생일은 곧인데 기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물에 떠있는 거를 찍고 싶었어요. 그냥 뮤비를 같이 촬영하신 분이 안 쓰는 기타를 한 대 가져와 달라고 해가지고 당일날 물에 들어가서 기타를
치게 됐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물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떠 있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거 한 20분이나 찍는데 너무 탈진해가지고 제가 중2 때 처음 선물 받은 일렉 기타인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하게 돼가지고 뿌듯합니다. 그 기타는 레슨할 때 아주 잘 쓰고 있고요. 꽂아도 소리는 나긴 나요. 굉장히 싸 보이지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저렴하게 안 보여서. 저렴하게 보인다는 댓글도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부러 싼 거 들고 왔다? 아니요, 그 댓글에 가운데 피가 빠진 건 뭐냐 이러면서. 열심히. 네. 뒤돌아본 길은 일단 오랑대는 기장에 있는 공원인데 바닷가 절벽을 끼고 있는 공원이에요. 거기에 친구들이랑 캠핑을 갔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바람도 불고 날씨도 좋고 해서 이거를 곡으로 써야 되겠는데 이제 저희 노래들을 보면 대부분 다 가사가 썩 그렇게 유쾌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무조건 행복한 가사를 써야겠다 싶어서 아껴놨다가 멤버들과 함께 각자의 행복이 무엇인지 얘기를 나누고 그걸로 가사를 모아서 쓴 곡입니다. 그래서 레코딩 할 때도 4명 다 노래를 부르고 라이브 할 때도 4명 다 노래를 부르는 걸 했어요. 4명 다 기타 한 대 치면서 노래 부르니까 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같아가지고 좀 뻘쭘할 수도 있겠는데 했는데 다들 감동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사람 마음을 참 알라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앨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일단은 2023년에 2집을 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한 3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2집을 준비 중입니다. 보스턴크루였습니다. 일단 초대해주신 포크라노스에 감사드리고 사실 이렇게 저희 음악을 들려드릴 기회는 나는 걸어가네